5명의 공유로 해서 피고에게 임대되던 상가 점포가 원고에게 낙찰된 다음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그 명도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5사람 공유로 임대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원고가 낙찰받았죠. 그래서 피고한테 차임 연체됐으니까 나가줘 라고 했는데 워낙 차임 연체가 워낙 많이 된 사건이라 명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 다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다툼이 있었냐라면 뭐 얼마를 정산할 때 이제 액수 그 부분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 피고는 이제 뭐라 주장했냐면 자기 기존 보증금이 2,500이 있다는 겁니다. 2,500이 있는데 그걸 2,500은 너가 그 이제 원고죠.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너가 승계를 했지 않느냐,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 2,500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후에 연체된 부분만 빼고 나한테 돌려줘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했고, 원고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너는 이미 종전 소유자 때부터 그 차임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보증금이 다 까졌다. 2,500 부분이 그때 과거에 과거 소유자, 기존 소유자의 때부터의 차임 연체를 감안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주장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그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인데 역시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그 임차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에 소유자 등 처분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맞는데 하지만 그냥 당연 공제된다는 거예요. 별도 의사 표시 없이. 결론은 자,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임차 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제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죠. 지금 피고가 만약에 피고 주장대로, 임차인 주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건물주한테는 정산 안 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과거의 건물주한테는 그걸 내야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단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피고에 대한 정상 관계가 그냥 끝이 나버리거든요. 피고가 이제 뭐 여기서는 받고 여기서는 주고 하는 그런 걸 필요 없이 그냥 딱 정상 관계가 한꺼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 설시가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증금 성격이 명도될 때까지 발생하는 그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라고 하는 요 설시가 요 설시 때문에 또 어떤 판례가 또 있냐면 우리가 보증금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 그 월세를 장기 연체하는 경우에 그 독촉도 없이 장기 연체하게 돼서 만약에 3년치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임대료 채권은 3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나중에 그 보증금 달라 이제 차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에서 3년치 넘은 거는 소멸시효로 그 공제가 되고 소멸시효에 소멸돼 가지고 내가 최근 3년치만 내겠다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임대인은 무슨 소리냐? 그거는 뭐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에서 다 공제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소멸시효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이제 그 주장으로 맞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임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거는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판결은 상당히 긴데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명하게 대법원 판단은 계산을 좀 간명하게 한 그런 좀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